안녕하십니까. 닥터 브레인의 김일권입니다. 이승만 149주년 탄생 행사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이 16개 지회와 함께 같은 날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17일은 그 동상 세척하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 25일은 이화장을 방문해서 그 며느리 조혜자 여사님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이화장에서 생활하셨을 때 또 여러 가지 자세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의 빈소에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4년여 동안 이화장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신자였고 또 배제학당 출신이기 때문에 정동교회에서 한 600여 명이 모여서 전 회장인 황교안, 또 그의 또 권영해, 또 그 외에 전 회장이신 신철식 이런 분들 중심으로 행사를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간대에 남산의 국립극장 맞은편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그 주차장에서 또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400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치렀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이 정말 애국적인, 또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가졌는데, 그래서 오늘 그분들의 각자의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석호 총재님의 인사글, 그 다음에 이승만 기념재단 이사장인 김황식 전 총리님, 그리고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이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안기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권영해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영화 기적의 시작에 이승만 대통령을 맡았던 배우 임동진 씨가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분은 이승만 정신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여기에서 환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세를 할 것이냐, 아주 절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승만 동상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담당하셨던 박창달 전 총재님은 2011년 8월 이 건립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돌멩이도 던지고 물병도 던지고 아주 어려움 속에서 이 동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여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2023년에는 10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회원 17,757명이 참여하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요. 1차 모금액 2억 5,698만 8,286원을 재단법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모금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부터 100만 회원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관람 인증 챌린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는 전국적으로 자체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부를 필두로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부는 오늘 본부와 함께 2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지부도 금일 임시수도 기념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인하대학교 교내 인경호 부근에서 이승만 동상 자리에서, 대전지부는 배재대학교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세종지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강원지부는 화진포 이승만 별장에서
충남 지부는 통일권 강당에서, 전북 지부는 무궁화 동산에서, 제주 지부는 귀빈사 이승만 별장에서 금일 본부와 함께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지부는 지난 3월 13일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회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를 개최했고요. 경남 지부는 21일 진해 육각정에서 조직간부 45명이 모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지부는 어제 25일 청남대에서 회원 1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 경기, 광주, 전남, 경북 지부 등도 자체 행사 및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28개 시군구 지회에서는 이승만 건국정신을 계승하자는 문구의 현수막을 개첩하는 등 전국 시도와 시군구 지회에서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승만 기념사업 경과보고를 마치겠고요. 본 행사를 주관한 한국자율총연맹 강석호 총재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강석호 총재님께서는 2022년 12월 7일 이후 한국자율총연맹 320만 회원과 함께 총연맹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천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저희가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비가 내렸는데 아침 오늘 2시부터 우리 이승만 건국정신 개선 국민대회를 연다고 하니 아마 오늘도 이 하느님도 오늘 이 대회를 크게 축하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하신 우리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 특히 이승만 기념재단 김항식 전 총리님, 그리고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오늘 이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동상을 재직 시에 건립해 주신 우리 박창달 전 총재님, 그리고 특별히 자리해 주신 우리 임동진 배우님, 그리고 고모님과 또 김성욱 수석 부총재를 비롯한 부총재 이사님들, 내기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산에서는 정부에서는 참석을 못했지만은 이렇게 또 축하의 꽃을 보내주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시민사회 수석이 유고인 관계로 우리 김보람 시민사회 수석실의 국장님이 아까 다녀가셨는데 참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님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 연맹에서 여러 회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주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국부를 존경하고 칭송하며 건립정신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공산주의의 온갖 방해 공작에 맞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켜준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성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기분 연맹회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반국가 세력이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칭하며 패배주의에 물든 일부의 세력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한 체제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헬조선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혁명적 건국 정신이 있었기에 시고 현재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영식 이사장님 모셔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년을 맞아서 추모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승만 대통령 또 탄신 기념일을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이와 같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이승만 제벽가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가려웠던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오늘 우남의 49주년 탄신을 맞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또 70주년을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되새기는 국민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마련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장님과 320만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통일건국회 권영애 회장님, 국민배우 우리 임동진 목사님, 이와 비롯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여러 석학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설계자이자 나라의 기틀을 세운 창업자였습니다. 독립운동이 해외에서 치열한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며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였고 해방 이후 자유, 민주, 공화의 초석 위에 반만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주의를 구현하였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국토를 수호했으며 한미동맹을 체결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1954년 항공국제연대를 위해 결성한 아시아 민족 항공연맹은 자유총연맹으로 발전했고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안보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애국 선열들이 지켜낸 자유의 유산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내며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건국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승만 대통령의 노고와 업적이 사회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우남 이승만을 올바르게 기억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식적인 기념관 건립이 필수적입니다. 국격에 알맞은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을 세워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국이념과 정신을 보존 계승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들이 활발히 개최되고
조속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세워져서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불굴의 독립운동가이자 국가의 초석을 놓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 권영입니다. 오늘 정말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행사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는지 감히 계산할 수도 없고, 또 며칠 전에는 강석호 현 총재님께서 이 동상에 때를 베끼기 위해서 청소할 때 그때부터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 동상을 만드신 박창달 총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정말 모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다 공감하는 바로 시향하고 칭찬하고 또 기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세 곳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신 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다 제껴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뭘로 이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독립정신과 반공정신, 이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1923년에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1919년에 커민테럼에서 선포한 불과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산당의 당, 부당, 옳고 그름을 철파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건국이 됐고 6.25를 통해서 지켜졌고 오늘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에까지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때 혁명공약 6개를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공산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한다는 대목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320만의 그 전선에서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민간인 심볼로 줄기차게 이 정신을 이어간 분들이 바로 320만의 자유총연맹 회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시 그분들과 함께 통일이 될 그날까지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참다 못해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올 때는 이천 교수라고 하는 제가 안기부장할 때 국정원의 교수, 정부학교 교수했었던 그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하는 이 제목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나이 많은 분들은 이 책을 가져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공산화라고 하는 이 대목 때문에 아예 그들도 보지를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용은 똑같이 하되 제목을 살짝 한번 바꿔봤습니다.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 허물어져가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지고 갑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공산화, 공산주의, 공산당, 우리 세대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오랑캐를 그걸 외우면서 자라온 환경입니다. 언제부터 공산당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반공으로부터 시작했었던 이 단체가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픈 과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320만의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줄기차게 그 수모를 참아가면서 오늘까지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국 과정에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통일이 돼야만 영토 조항에서 한반도와 그 무속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헌법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독연맹의 11대, 12대, 13대 총지를 역임하시고 이승만 대통령 재인식의 기틀을 확립하신 박창달 총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황식 전 총리님, 권영애 장관님, 또한 저 뒤에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구하고 계시는 이영훈 우리 이승만 학당님 있어 보세요. 한 번 더 일어서 보세요.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이승만 학당의 원장이십니다. 저도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뵙고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2011년 8월 15일 날 이 제막식을 할 때는 밖에서 물통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세력인지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끄럽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존경하는 황석호 총재님을 비롯한 자유총연맹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몇 명이 다 반갑고 정말 정겨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국 대통령 정말 해안이 깊으십니다. 요즘 시끄러운 이 독도를 보면서 1952년에 만약 경우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도 선언을 하였으면 오늘날의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독도를 두고 더욱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때 깊은 해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독도가 쭉 대통령에 전하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안에 있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저는 볼 때는 이 건국 대통령이나 초대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러시아의 구소련의 레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각 두 나라의 국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대통령의 여러 가지 해안이고 생각입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처음에 창단하시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총연맹 중심이 되어서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감동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8.15 해방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월남을 한 사람이고 6.25 때 북한 괴뢰 집단의 자태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몸으로 체험하는 세대의 사람입니다. 배우를 하다가 목사가 되었기에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기도를 오늘 아침까지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사 순서의 맨 마지막을 맡았는데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아픔 또한 대한민국이 기뻐하는 날 함께 웃고 웃으셨던 귀하신 선배 의원들께서 다 축사를 해주셨기에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만 전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기록 영화 역사상 전무한 관객 동원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승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모든 공적, 반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그분의 정신이 지금 방방곡곡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스며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공정과 상식과 법치의 기치를 들고 나온 바로 올곧은 정부가 있기에 오늘 이 행사도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 앞에 이 부족한 자가 외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바로 1945년 5월 31일 제헌국회 헌정을 마치신 후에 외치신 말씀이 제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동분배라는 구실에 위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본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본성,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은 노예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가름하시고 4월 11일 새벽에 심장마비로 떠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11일 새벽에 대한민국 반도에 대한민국 만세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한반도의 지축이 춤을 추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이승만 대통령 역을 직접 연기를 하셨었는데 영화를 촬영하시고 또 연기를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고 또 어떤 심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미지, 소위 배우는 그 이미지를 따집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가서 비주얼, 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내가 나레이션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적의 시작은 젊은 감독이었습니다. 가슴으로 표현을 좀 해달라고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 젊은 예능, 젊은 영상 감독에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감독이 있구나 하고 일단 출연을 했고 몇 장면 많지도 않았습니다. 몇 장면 하면서 계속 가슴 아리를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 집단이 메모를 시키고 이승만 이름조차도 다 땅에 묻히려고 하는,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작태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외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도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답변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김민섭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섭입니다. 저는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 대학에서 학문을 수학하는 학도로서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온갖 곡해와 왜곡을 배워왔습니다. 선생님들의 잘못된 생각과 지식이 전달되고 있음은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용기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왜곡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건국전쟁은 이러한 편향된 역사관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출발점에 건국전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열띤 논쟁이 시작되었고 일반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역사 논쟁에 있어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현재 거짓에 맞선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건국의 기적이 이룬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공산 세력의 무수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홀대하고 목숨보다 중요한 자유의 가치를 무시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유심히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국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치 속에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마지막 기회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진리와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라만 생각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현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함께 국부를 존경하고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신 마지막 도전과 기회를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살 청년 유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국전쟁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관람해보았던 모든 영화들 중에 가장 유익한 영화였다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건국전쟁은 저라는 한 개인의 역사적 지식과 역사적 사고를 한 단계 상승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저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영화 건국전쟁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전개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배우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지식들 그리고 어렴풋이 알던 지식들을 다시 체계화시키고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또 사실과 팩트에 근거한 역사적 사료들과 설명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오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이 절대 당연하게 이뤄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건국전쟁을 통하여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은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깊고 컸다는 것입니다. 또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에 걸친 피땀 흘린 노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진정 권력의 눈이 먼 독재자였다면 왜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자신을 위해 불을 쟁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6.25 전쟁 때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자 몸부림쳤겠습니까? 어떻게 4.19 때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자진하야하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한반도에서는 70여 년간 단 한 차례의 전면전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몇천 년간 왕정 국가였던 한반도에서 어떻게 여성을 포함한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뽑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승만이라는 한 지도자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곳까지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가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셨을 때 수많은 미국인들이 대통령님을 환영하는 모습,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건국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독재자라고 비난받는 한 인물이 과거에는 모든 국민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비틀려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국민들 모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그분의 모든 업적은 사라져버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었을 나라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평가할 때에는 공과 과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며 과로 인해서 공을 폄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국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건국에 감사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력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지금 많은 영역에서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가 일어나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올바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준 영화 건국전쟁과 또 김덕영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인데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날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큰 염원을 담아 다 함께 아주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결의문 낭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자유총연맹 총재님과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의문 낭독하기 전에 저도 MZ세대 2004년생 21살로서의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고 결의문 낭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은 아닙니다. 대학생은 아니고 지금 건국전쟁 영화를 보기 전에 저는 북파주에 지금 살고 있으므로 항상 탱크를 보며 자라왔고 38선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재님께서 주니어 연맹을 설립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니어 부위원장이라는 결성 준비 부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대학을 잠시 접어두고 지금 자유총연맹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단국가,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젊은 청년들이 건국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회의를 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도움과 함께 이번 발대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을 설립하시고 이 땅의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셨던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어느 한 공동체가 이처럼 성공한 역사를 써본 적이 있던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38도선 이남의 성공 신화이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날을 제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권과 자유의 가치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헌법정신, 고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역사관의 정립은 궁극적으로 적성국가 북한의 대남 분열 책동에도 종지부를 찍는 역사 전쟁 승리의 한 단면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동안의 왜곡된 역사 공부로 균형감을 상실한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키는 진일보한 역사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총연맹 320만 회원일동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정착시킨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상기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이 성스러운 역사 인식의 현장에 정부와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3월 26일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건국 대통령의 날 재정 촉구 결의를 담아 한국 주니어 자유연맹 결성준비위원 부위원장 김현우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